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,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했습니다. 어릴 적 추억이 서려 있는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무려 93곳에 달합니다.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된 초등학교는 500개나 됩니다.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줄줄이 폐교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이건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.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. 평균 3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. OECD 평균은 1.68명인데요. 그런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.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?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.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%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20%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57년 걸렸고요.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은 영국은 100년, 또 고령화가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도 37년이 걸렸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2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다른 나라들은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데 한국은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처럼 초고령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.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? 사회학자인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.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제 일상의 사소한 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매년 이맘때쯤이면 졸업한 제자들이 학교를 찾아오곤 합니다. 교수님, 저 결혼해요 하고요. 근데 최근 몇 년간은 청첩장을 들고 오는 녀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그만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. 여러분 혹시 결혼 빙하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 결혼을 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.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은 28만 쌍입니다.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.